정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시나 이런 표현이 있어. 말로 보면 좀 어렵죠. 하지만 그래프 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갑시다. 우리 지금 무슨 함수의 성질들 다루고 있다? 무슨 함수의 주요 특징들 다루고 있다? 연속함수의 주요 특징들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배웠던 최대 최소의 정리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봐봐. 정리자가 붙었죠. 그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연속할 때 다시 최대 최소의 정리할 때 처음에는 함부로 봤는데 지나고 보니 여기 쓰여 있던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었지. 맞잖아. 하나라도 위배되면 안 됐잖아. 이해됐습니까? 아까 최대 최소의 정리 얼마나 중요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누구한테 물어도 지금 대답 나올 정도로 중요했고 잘 외웠을 겁니다. 진원이 대답해봐. 최대 최소의 정리는 어떤 두 가지 전제를 만족시켜야만 성립한다? 닫힌 구간이고 연속 봐봐 대답하잖아. 워낙 중요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사이값 정리도 보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전제 봐봐. 닫힌 구간 연속 이까지는 무슨 정리랑 전제가 같네? 최대 최소 정리랑 전제가 같네? 근데 전제가 하나 더 붙었네? FA랑 FB가 같지는 않대. 알겠죠? 끝값이 같지는 않대. 그래놓고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 =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말이 복잡하죠? 알겠나? 말이 복잡하지만 이것을 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고 나면은 이거를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다? 다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 봐봐. 그래프 그림 이렇습니다. 시작. 여기 있어요. 사이값 정리. 봐봐.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작.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입니다. 오케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입니다. 그리고 연속입니다. 안 끊어지지? 맞죠? 연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속이면 그러면서 또 어떻대? 요 끝값이 어때라 했어? 같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FA랑 FB가 달라. 오케이? 아까 전제가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었게? 그 다음 뭐라 돼 있었게? FA와 FB 사이에 아까 그거 뭐라 쓰여져 있냐면은 FA와 FB 사이에 K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FA와 FB 사이의 K에 대하여 그럼 얘가 K FA와 FB 사이의 K가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FC = K를 만족시키는 C가 그랬거든. 얘들아 FC = K 지금 F에다가 C 넣었더니 K 나왔다잖아. 지금 어딘데? 요잖아 요거. 요게 바로 C, K잖아. 맞나? 그럼 FC = K를 만족시키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했냐면 개구간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볼까? 이제 좀 달라지죠?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끝값이 다르면 그러면 A와 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얘들아 임의의란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 텐데 임의의랑 거의 같은 말 뭐야? 임의의랑 같은 말 뭐야? 모든이죠. 알겠나? 그러니까 FA와 F 사이의 모든 K에 대해서 FC = K를 만족시키는 C가 이 안에 존재한다. 이거 그림 돌아가 볼게요. 봐봐. 얘들아, 이거 K를 내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볼게. 아래 위로, 그러니까 K를 내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되 반드시 얼마랑 얼마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FA와 FB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동의합니까? 지금 경계가 요 높이랑 요 높이 사이에 요 사이에 K가 왔다 갔다 하게끔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거 보이지? 맞나? 그럼 K가 변함에 따라 얘들아 C값도 변하는 거 보이지? 맞나? 그럼 대답해 볼래? K가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맞죠? 그랬더니 C도 반드시 어디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A와 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얘들아 직관적으로는 자명한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자명하잖아. 왜? 안 끊어지는 그래프니까. 맞잖아. 안 끊어지는 그래프니까. 안 끊어지는 그래프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 사이에 뭘 꽂더라도 교점 하나가 발생할 것이고 이 점은 A랑 B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어?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조건으로 나누고 수학적 표현을 해놓은 것이 이것이고,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역시나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익값 정리는 왜 중요하냐면, 사익값 정리는 왜 중요하냐면, 사익값 정리를 응용해서 실근의 존재를 판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근의 존재를 판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준비 학습하겠습니다. 가보자. 얘들아,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준이 대답해 볼래? 는 0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적으로 접근하면 뭐야? x축과의 교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이거 봐봐. x-1 곱하기 x-2가 0이야. 이거 2차 방정식의 해가 얼마랑 얼마란 뜻이야? 1이랑 2잖아. 1,2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얼마랑 얼마야? 1이랑 2잖아. 맞나? 근데 이거 기하적으로 나타내면 x축과의 교점이 얼마랑 얼마야? 1과 2잖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쌤이 늘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닌가? 교점은 곧 뭐라는 거? 해라는 거. 이 교점이 1과 2니까 해도, 교점이 1과 2니까 해도 1과 2야. 교점이 2개니까 해도 2개입니다. 교점이 있으니까 해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얘들아 봐봐.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이야.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이게 fx야. 이 그래프만 보고 대답해봐.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거지.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 x축과의 교점이 보이잖아. 이해됐어? x축과의 교점이 있으면 무조건 근이 있는 거네.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있잖아. 이렇게 했잖아. 어떤 두 점이 있고 이게 연속함수면 이 사이에 어떤 선을 껐더라도 교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그 사이에 임의로 꽂는 얘를 x축이라 봐버릴 거야. 알겠나? 그 사이에 임의로 꽂는 얘를 x축이라 봐버릴 거야. 그럼 x축 기준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 A 지점에서 음수야. B 지점에서 양수야. 알겠어? 근데 연속함수야. 하늘이 무너져도 근이 무조건 있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해보면 어디에 있어? A, B 사이에 있지. 이해됐어? A, B 사이에 있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X 지금 실근의 존재 판별 여기니까 사이값 정리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뭐라 했어? 구간 양 끝에 부호가 다르면 맞죠? 반드시 X축을 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한다. 뭐라고? 구간 양 끝에 부호가 다르다는 양 끝에 곱했더니 0보다 작다로 해석할 수 있죠. 맞나? 이해됐어? 양 끝에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이 안에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강력한. 쌤 이거 난 대학교 갔을 때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난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갑다 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몰랐거든. 대학교 가서 이거 써먹는 거 보고 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대학교 가면은 쌤도 공대 나왔잖아. 그럼 굉장히 복잡한 공학 계산을 한단 말이야. 방정식도 푼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방정식을 푼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 있잖아.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는데 교육과정이 없고 맞나? 그 다음에 엄청 복잡하잖아. 근데 봐봐. 근데 다항식만 해도 복잡한데 대학교 가면 이런 방정식 풉니다. x제곱 곱하기 sin x 더하기 2의 x승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3은 0 뭐 이런 거 푼다고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 푸는 방법 없습니다. 알겠어? 근데 실제 공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만 뭐가 일이 진행될 수 있잖아. 맞나? 근데 봐봐. 실제 현장에서는 정확한 값이 필요하지 않지. 정확한 값이 필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충 얼마쯤 되는지만 알아도 실제 현장에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쌤이 대학교 가서 진짜 놀라는 게 이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합니다. 사이값 정리를 이때 활용합니다. 어떻게 한다? 1 넣어보는 거야. 2 넣어보는 거야.
1 넣었어. 음수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못 그릴 거 아니야. 1 넣어봤어. 음수 나오잖아. 2 넣어봤어. 양수 나왔어. 그러면은 뭐가 확인이 됐어? 1과 2 사이에 근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잖아. 그래서 쌤이 대학교 가서 진짜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 그러면 답이 1점 얼마잖아. 근데 1점 얼마는 현장에서 쓰기엔 너무 러프한 단위란 말이야. 이렇게 하더라니까. 1 넣고 2 넣어서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합니다. 1.5 넣고 뭐 1.7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점점 좁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1.17 넣었는데 음수야. 1.18 넣었는데 양수야. 재밌지? 1.17 넣었는데 음수, 1.18 넣었는데 양수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1.17 뭐뭐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실제 공학 현장에서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하고 뻔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실전에서 방정식을 푸는 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달리 보이죠?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어떻다고? 이거 봐봐. 빨간색이 X축이라고. 빨간색이 X축이라고. 그러면 A 넣었을 때 음수, B 넣었을 때 양수면. 맞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어? A랑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 근데 둘 다 양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둘 다 양수면 X축과의 교점이 절대 없나? 아니, 둘 다 양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있을 수도 있지. 맞나? 하지만 반드시 있다고는 말 못한다 이거야. 알겠어? 수학에서는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강력한 거거든. 맞아? 그래서 어떻게? 양 끝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실근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재밌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지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 옛날 같았으면 3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데? 인수분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인수분해 이거 안 되게 줬을 겁니다, 일부러.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시작. 일단 자, 이건 무슨 함수인 거 확인? 연속 함수인 거 확인했죠? 그러면 폐구간 1과 2 사이에서 연속인 거 자명하겠죠? 맞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1 넣어보고 2 넣어봅니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1 플러스 2 빼기 5니까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지금 1, 몇 지나는데 이거 지금 1, 마이너스 2 지나잖아. 그럼 1, 마이너스 2 여기 지날 거고 2 넣어봐. 8 플러스 4 빼기 5니까 얼마 되는데? 7 되잖아. 2, 7 지나잖아. 맞나? 그럼 내가 이 그래프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에서 음수고 2에서 양수인데 연속이야. 맞나? 그러면은 1과 2 사이의 교점이 반드시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 응용의 핵심 개념입니다. 또 가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어떻게 돼 있다? 아하. 0,2 지납니다. 0,2 지나고 1, 마이너스 3 지나요? 2, 4 지납니다. 오케이? 여기서 fx 는 0은 그랬잖아. 그럼 내가 지금 찍은 건 fx의 점이고 는 0이면 누구와의 위치 관계인데? x축과의 위치 관계잖아. 제휴대답. 그럼 0과 2 사이에 적어도 근 무조건 몇 개는 있다? 2개는 있다. 0과 1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 1과 2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알겠죠? 무조건 2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랍니다. 2개, 4개 될지 5개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2개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 응용입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문제 풀러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승희에게 대답해볼까?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려면 닫힌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준이? 연속. 알겠네. 우리 지금 연속 배우고 있어요.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방정식 fx = 0이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양끝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맞나? 진화나? 양끝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사이값 정리는 근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휴군의 뭐를 판별하는 거다? 그쵸. 유무, 존재성을 판별하는 거죠. 정확히 얼마냐가 아니라 어디쯤에 몇 개쯤 있는지. 알겠죠? 근데 그것만 해도 방정식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